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3세 박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35년간 한과 공방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한 노인.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그에게 어느 날부터 사위가 자주 찾아옵니다. 효도하려고요. 친절한 말과 함께 건네지는 값비싼 건강식품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치매 검사 거부하시면 곤란해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노인 재산 편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만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박만수는 눈을 뜹니다. 아직 어둑한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 구석에 거미줄이 보입니다. 어제도 봤던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이 뻐근합니다. 73년을 산 몸은 매일 아침 자신의 나이를 알려줍니다. 마당으로 나갑니다. 낙엽이 쌓여 있습니다. 빗자루를 듭니다. 쓸고 또 쓸어도 낙엽은 계속 떨어집니다. 가을입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그는 잠시 멈춥니다. 저 나무도 자신만큼 늙었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용인의 이 단독주택은 35년 전에 샀습니다. 그때는 공방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한과를 만들었습니다. 약과 유과 강정.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기름에 튀기고 조청을 발랐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골목에 퍼지면 단골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것도 맛있겠네요. 그때는 말이 많았습니다. 웃음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공방을 접은 것은 3년 전입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팔이 저리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할머니가 약과 한 봉지를 사가며 울었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이런 맛을 보겠어요. 그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갔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6개월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딸은 서울에 삽니다.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바쁩니다. 다들 바쁩니다. 손녀만 가끔 옵니다. 11살 지우. 그 아이가 오는 날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할아버지, 심심하지 않아요? 지우가 묻습니다. 아니, 괜찮단다. 거짓말입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반찬통이 3개 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나물. 며칠 전 것입니다. 밥을 데웁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레도 먹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오후 2시쯤 문이 열립니다. 아버님, 저예요. 김태현입니다. 사위입니다. 몇 달 전부터 자주 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일주일에 2~3번 옵니다. 손에는 늘 무언가를 들고 옵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좋은 거 가져왔어요. 검은색 상자입니다. 홍삼인지 뭔지 적혀 있습니다. 웃습니다. 친절한 얼굴입니다. 괜찮은데. 돈 쓰지 마. 만수는 손을 내줬습니다. 아니에요. 효도해야죠. 태연은 상자를 식탁에 놓습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차를 끓여줍니다. 말을 겁니다. 날씨 얘기, 건강 얘기. 가끔 동네 병원 얘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병원 한번 같이 가실래요? 검진 한번 받으셔야죠.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체크는 해야죠. 태연은 고집스럽게 권합니다. 만수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위 하나는 잘 만났다. 만수는 생각합니다. 태연이 돌아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화면만 깜빡입니다.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댑니다.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마당의 은행나무가 검게 변합니다.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밤이 옵니다.
또 하루가 갑니다. 이 고독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는 모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하고 있습니다. 태연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만수는 느끼지 못합니다. 아직은. 하지만 고요한 물결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친절 뒤에 숨은 의도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조용했던 은퇴 생활은 끝날 것입니다. 태연이 오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4번입니다. 올 때마다 무언가를 챙깁니다. 녹용안, 영지버섯가루, 홍삼액. 상자가 식탁 위에 쌓입니다.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기력에 정말 좋대요. 태연은 검은 환약을 내밉니다. 만수는 받아 삼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조금 있으면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날 저녁은 늘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연은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아버님, 요즘 보험 사기도 많고 해서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죠. 무슨 대비? 만약에 아버님이 아프시거나 그러시면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요. 태연은 웃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입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인감도장이랑 통장, 한 곳에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급하면 찾기도 힘들잖아요. 만수는 망설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아버님, 혼자 사시잖아요. 깜빡하실 수도 있고. 태연의 목소리가 조금 단호해집니다. 만수는 입을 다뭅니다. 생각해 볼게.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같은 세상엔 빨리빨리 해야죠. 태연은 그날도 환약을 2알 더 놓고 갑니다. 그날 밤 만수는 어지럽습니다. 벽이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질 뻔합니다. 벽을 짚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침대에 누워도 천장이 빙글빙글 돕니다. 나이 탓이겠지. 그는 생각합니다. 73살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 갑니다. 매주 수요일 바둑을 둡니다. 최대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3년 지기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야, 얼굴이 왜 그래? 대성이 묻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약 먹어. 사위가 갖다 준 거. 녹용안인가 뭔가. 대성의 표정이 굳습니다. 바둑알을 놓던 손을 멈춥니다. 야, 만수야. 왜? 요즘 그런 식으로 재산 빼가는 자식들 많대. 뉴스 안 봐? 만수는 웃습니다. 우리 사위는 아니야. 착한 애야. 착하면 뭐해.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대성이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너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 집에. 혼자? 응. 미쳤구나. 그거 사위한테 줬어. 아직은. 아직은? 주려고. 대성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옆 탁자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자꾸 정리하자고 그래서. 절대 주지 마. 일단 은행 가서 확인부터 해봐. 만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편합니다. 태연을 의심한다는 게 미안합니다. 그래도 대성의 말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서랍을 엽니다. 통장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하나는 예금, 하나는 적금. 인감도장은 그 옆에 있습니다. 빨간 주머니에 쌓여 있습니다. 괜찮아. 다 있잖아. 만수는 안심합니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이 또 옵니다. 이번에는 딸도 함께입니다. 민지입니다. 만수의 외동딸입니다. 아빠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괜찮아. 늙으면 다 그렇지. 병원 가봐야겠어. 오빠 다음 주에 모시고 가줘. 알았어. 태연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만수를 봅니다. 아버님 병원비도 있고 하니까 통장 하나 맡아둘게요. 필요할 때마다 쓰게. 민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빠, 그게 낫겠어. 혼자 계시면 깜빡하실 수도 있잖아. 만수는 입이 마릅니다. 딸까지 그러니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아빠, 왜 자꾸 밀어? 우리가 나쁘게 하겠어. 민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입니다. 만수는 숨이 막힙니다. 알았어. 다음에 주지. 언제? 다음 주. 태연이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둘이 간 뒤 만수는 소파에 앉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녹용안을 먹습니다. 오늘은 새알을 먹습니다. 태연이 많이 드세요라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머리가 띵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7시입니다. 눈을 감았다 뜹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킵니다. 내가 잠들었나? 기억이 없습니다. 4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만수는 떨립니다. 손이, 다리가, 온몸이 떨립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대성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너무 믿지 마라. 만수는 결심합니다. 내일 은행에 가야겠습니다. 통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뭔가 이상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릅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물은 이미 쳐졌고 그는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내일 은행에 가면 그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만수는 눈을 감습니다. 악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만수는 아직 잠옷 차림입니다. 문을 엽니다. 태연입니다. 아버님 준비하세요. 오늘 은행이랑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오늘 예약 잡아놨어요. 서두르세요. 태연의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만수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단추가 잘 안 끼워집니다. 차 안은 조용합니다. 태연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봅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십니다. 아버님, 오늘 통장 정리하고 병원 가면 돼요. 금방 끝나요. 그래. 만수는 짧게 대답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은행에 도착합니다. 용인 시내 중심가입니다. 사람들이 붐빕니다. 태연은 만수의 팔을 잡습니다. 힘이 샜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로비에 들어섭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습니다. 태연은 창구로 걸어갑니다. 만수는 그 뒤를 따릅니다. 여기 앉으세요. 창구 앞 의자입니다. 만수가 앉습니다. 현은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두툼합니다. 여러 장이 들어있습니다. 박만수 씨 업무 보러 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듭니다. 이름표에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받아 펼칩니다. 1장, 2장, 3장. 그녀의 눈이 커집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잠시만요. 그녀는 뒤를 돌아봅니다. 뭔가를 확인합니다. 다시 서류를 봅니다. 태연을 봅니다. 만수를 봅니다. 어르신, 이 서류 내용 아세요? 예. 뭔데요? 만수가 묻습니다. 태연이 끼어듭니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본인께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여직원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그녀는 메모지를 꺼냅니다. 펜을 듭니다. 손으로 가리며 무언가를 씁니다. 종이를 접습니다. 만수에게 밉니다. 어르신, 이거 읽어보세요. 만수는 받습니다. 펼칩니다. 이거 재산 이전 서류입니다. 서명하지 마세요. 글씨가 떨립니다. 아니, 손이 떨립니다. 만수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립니다. 귀가 멍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태연이 묻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수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태연이 노려봅니다. 아버님, 서명 좀 해주세요. 빨리요. 잠깐 화장실 좀. 만수는 벌떡 일어납니다. 태연이 팔을 잡습니다. 지금요? 급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갈 수 있어. 만수는 팔을 빼냅니다. 태연의 소나기가 샜습니다.
하지만 만수도 힘을 줍니다. 73년 동안 한과를 빚던 손입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걷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뒤를 돌아봅니다. 태연이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여직원과 뭔가 얘기합니다. 그때 봅니다. 로비 구석, 소파에 두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검은 양복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한 명은 신문을 보는 척합니다. 한 명은 휴대폰을 봅니다. 하지만 시선은 만수를 향해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만수는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창백한 얼굴입니다. 숨을 고릅니다. 심호흡합니다. 도망쳐야 한다. 본능이 말합니다. 화장실 문을 조금 엽니다. 태연이 보입니다. 창구 직원과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양복 남자 둘은 그대로입니다. 만수는 문을 완전히 엽니다. 걷습니다. 화장실 반대편입니다. 출입구 쪽입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노인의 느린 걸음으로. 아버님. 태연의 목소리입니다. 만수는 뜁니다. 73살 노인이 뜁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숨이 가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잡아. 뒤에서 고함입니다. 발소리가 쫓아옵니다. 은행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햇빛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놀라 쳐다봅니다. 만수는 골목으로 뜁니다. 왼쪽, 오른쪽, 또 왼쪽.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다리가 풀립니다. 벽에 기댑니다. 숨을 헐떡입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손이 떨려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대성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대성아. 만수야. 왜 그래, 목소리가. 나 지금.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야, 무슨 일이야? 사위가. 재산을.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은행 근처. 용인 시내.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마. 내가 간다. 전화가 끊깁니다. 만수는 주저앉습니다. 골목 모퉁이, 쓰레기통 옆입니다. 지저분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차 소리입니다. 만수는 몸을 움츠립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 20분, 아니면 1시간. 발소리가 들립니다. 만수야. 대성입니다. 택시에서 내립니다. 달려옵니다. 야, 이게 무슨 꼴이야? 대성이 만수를 일으켜 세웁니다. 만수는 울먹입니다. 대성아, 나. 알아. 다 알아. 일단 내 집으로 가자. 집에 가야 돼. 통장이랑 도장이. 지금은 안 돼. 사위놈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럼 어떡해? 만수는 대성을 붙잡습니다. 일단 숨어. 그리고 생각하자. 방법이 있을 거야. 대성은 만수를 택시에 태웁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만수는 뒤를 돌아봅니다. 은행 건물이 멀어집니다. 그는 알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적이었다는 것을. 7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대성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달립니다. 어디론가 안전한 곳으로. 만수는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구름이 흐릅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택시가 단대동에 멈춥니다. 복지관 앞입니다. 만수는 차비를 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지폐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기사가 주워줍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복지관 옆 벤치에 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하지만 머리는 맞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것,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대성입니다. 야, 어디야? 복지관 앞. 거기 있어. 5분 안에 간다. 전화가 끊깁니다. 정말 5분 만에 대성이 옵니다. 헐떡이며 달려옵니다. 그도 73살입니다. 숨이 찹니다. 야, 이 자식아. 혼자 뛰면 어떡해. 대성이 만수를 붙잡습니다. 꽉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일단 가자. 대성은 만수를 데리고 걷습니다. 골목 안쪽 작은 카페입니다. 은빛 쉼터라는 간판이 달려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주 오는 곳입니다.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대성이 따뜻한 차를 주문합니다. 유자차입니다. 만수는 두 손으로 잔을 감쌉니다. 떨림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만수는 천천히 말합니다. 사위 얘기, 녹용한 얘기, 은행 서류 얘기. 다 말합니다. 대성은 듣습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개자식. 대성이 욕을 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집에는 못 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통장은 집에 있어. 서랍에. 대성이 턱을 괴고 생각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일단 경찰 가야 돼. 경찰? 응. 내가 아는 사람 있어. 퇴직했는데 아직 연줄이 남아있대. 연락해 볼게. 대성은 전화를 겁니다. 복도로 나가 통화합니다. 10분쯤 지나 돌아옵니다. 내일 만나자래. 일단 증거가 필요하대. 문자, 녹음 뭐든지. 증거. 만수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문자가 와 있습니다. 태연입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깜빡하시니까. 제가 대신 정리하려던 건데 왜 도망치세요? 치매 검사 거부하면 더 곤란해요. 빨리 연락 주세요. 만수는 손이 얼어붙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칼처럼 꽂힙니다. 이것 봐. 대성에게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대성이 있습니다. 눈이 가늘어집니다. 이거 협박이야. 치매로 몰아가려는 거야. 캡처해둬. 만수는 화면을 캡처합니다. 대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 미안해. 미안하긴. 우린 친구잖아. 대성의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만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카페를 나옵니다. 대성의 집으로 걷습니다. 10분 거리입니다. 아파트 5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립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대성의 아내가 나옵니다. 어머, 만수 씨. 무슨 일이에요? 말하면 길어. 오늘 하루만 재워줘. 당연하죠. 어서 들어와요. 아주머니가 만수를 안으로 데려갑니다. 거실 소파에 앉힙니다. 따뜻한 물을 따라줍니다. 힘드셨죠? 좀 쉬세요. 만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려는데 목이 메입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저녁입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나옵니다. 혼자 먹던 밥과는 다릅니다. 따뜻합니다. 맛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먹습니다. 더 드세요. 아주머니가 밥을 더 풉니다. 만수는 받습니다. 식사 후 대성이 말합니다. 야, 통장이랑 도장 어떻게 하지? 집에 가야 하는데. 지금은 위험해. 만수는 생각합니다. 그때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만수 씨? 네, 누구세요? 나 권 사장이야. 식당 하는. 아, 권 사장님. 이웃입니다. 복지관에서 가끔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중국집을 했습니다. 대성이한테 들었어. 통장 문제. 네. 내가 내일 아침 일찍 내 집에 가볼게. 열쇠 있어? 화분 밑에 숨겨뒀어요. 알았어. 내가 찾아서 맡아둘 테니 걱정 마. 고맙습니다. 만수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내일 보자. 전화가 끊깁니다. 만수는 대성을 봅니다. 내가 연락했어. 권 사장은 믿을만해.
너무 고마워. 그만해. 너였어도 그랬을 거잖아. 밤입니다. 만수는 작은 방에 눕습니다. 이불이 포근합니다. 천장을 봅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실이 만수를 위로합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태연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연락 안 하시면 경찰에 실종 신고 넣겠습니다. 치매 환자는 보호가 필요하니까요. 만수는 문자를 캡처합니다. 그리고 답장을 씁니다. 나 멀쩡해. 실종도 아니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전송합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만수는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입니다. 꿈을 꿉니다. 한과 공방 꿈입니다. 아내가 웃고 있습니다. 딸이 어린 모습으로 뛰어다닙니다.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아침이 옵니다. 대성이 문을 두드립니다. 야, 일어나. 권 사장이 왔어. 만수는 일어납니다. 거실로 나갑니다. 권 사장이 서 있습니다. 손에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 통장 3개, 도장, 집문서. 다 챙겼어. 고맙습니다. 내 금고에 넣어둘 테니까 안심해. 비밀번호는 나밖에 몰라. 권 사장이 웃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환합니다. 만수는 두 손으로 가방을 받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든든합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 만나러 가자. 대성이 말합니다. 응. 만수는 대답합니다. 확실하게. 이제 시작입니다. 싸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진짜 편이 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봅니다. 해가 뜹니다. 밝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첫날 밤 만수는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당했을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3년을 살았는데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봤습니다. 아침, 대성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지? 응. 후회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은 없어. 나쁜 놈이 나쁜 거야. 대성의 말이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오전 10시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검진센터입니다. 대성이 동행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기본 건강검진이랑 인지기능 검사하시면 됩니다. 젊은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치매 검사요? 네, 간단한 거예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만약 결과가 안 좋으면요. 검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질문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18일이요. 대통령 이름은 윤석열. 100에서 70 빼면요. 93, 86, 79. 만수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머리는 맑았습니다. 1시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상이십니다. 인지기능도 또래 평균 이상이에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만수는 안도했습니다.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스했습니다. 맞지? 멀쩡하잖아. 대성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응. 다행이야. 만수는 진단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게 무기입니다.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오후 경찰서에 갔습니다. 대성이 아는 퇴직 경찰관 이강수 씨가 나왔습니다. 60대 후반,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수 씨 맞죠? 앉으세요.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커피 자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사위 얘기, 서류 얘기, 문자 얘기. 이강수 씨는 메모했습니다. 일단 문자는 증거로 확보됐고요. 은행 창구 직원 진술도 필요해요.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이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통장은 친구가 맡았어요. 잘하셨네요. 당분간은 안전한 곳에 계세요.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노인 대상 범죄는 요즘 많아요. 꼭 잡아야죠. 이강수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만수는 힘이 났습니다. 저녁 대성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두부조림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힘내야죠. 고맙습니다. 만수는 밥을 떴습니다. 며칠 전까지 혼자 먹던 밥과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대성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야, 만수야. 응.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싸워야지. 응. 법적으로 막을 거야. 내 재산이잖아. 내가 지켜야지. 만수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대성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내가 주인이지.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은 두려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감히 자신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73년을 살았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견뎠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냈고 사업도 일궜습니다. 그런 사람을 치매 환자로 몰다니요. 대성아. 왜?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나 봐. 무슨 소리야. 가족이라고 믿었어. 사위니까 딸이니까.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날 진짜 지켜준 건 너였어. 권 사장님이었어. 피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사람들. 대성이 만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야, 그게 가족이야. 피가 아니라 마음이 가족이지. 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다. 정상이라고 했다. 안심이 된다. 경찰도 만났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친구들이 있어 다행이다. 혼자가 아니다. 이제 싸울 것이다. 내 삶을 되찾을 것이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곧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 사장이 전화했습니다. 만수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통장은 내 금고에 잘 있어요. 걱정 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나중에 다 끝나면 밥 한번 먹어요. 꼭 그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후 복지관에 갔습니다. 바둑을 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만수 씨, 요즘 어디 갔었어요? 좀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그래요? 만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에 그늘이 걷혔습니다. 저녁 다시 대성의 집입니다. 만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작게, 조용히. 가족이라고 다 믿는 세상은 아니구먼. 대성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깨달았어. 뭘? 날 지켜준 사람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거. 대성이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늦게. 늦어도 알면 되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별이었습니다. 맑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주인공입니다. 73년을 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11월 셋째 주 화요일,
용인지방법원 3호 법정입니다. 만수는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대성이 빌려준 것입니다. 조금 큽니다. 하지만 단정합니다. 옆에 대성이 앉아 있습니다. 권 사장도 왔습니다. 복지관 사람들 몇 명도 자리를 채웠습니다. 떨려. 대성이 속삭입니다. 아니, 괜찮아. 만수는 진심입니다.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진술서를 썼습니다.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태연이 들어옵니다. 민지도 함께입니다. 만수와 눈이 마주칩니다. 태연은 시선을 피합니다. 민지는 입술을 깨뭅니다. 판사가 입장합니다. 50대 중반, 안경을 낀 여성입니다. 재산 침해 및 사기 미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가 일어섭니다. 서류를 펼칩니다. 피고 김태연은 지난 3개월간 피해자 박만수 씨에게 접근하여 재산 이전 서류에 서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인지기능이 저하됐다는 거짓 주장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립니다. 증거 제시하십시오. 판사가 말합니다. 첫째, 피고가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화면에 문자가 뜹니다. 치매 검사 거부하면 더 곤란해요. 실종 신고 넣겠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립니다. 둘째, 은행 직원 김수진 씨의 진술서입니다. 또 다른 서류가 제시됩니다. 피고는 피해자 모르게 재산 이전 서류를 제출하려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요청하자 피해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건강진단서입니다. 인지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뜁니다. 그날 병원에서 받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판사가 태연을 봅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태연이 일어섭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장인어른 건강이 걱정돼서 건강 걱정이면 병원에 모시지 왜 재산 서류를 준비했습니까? 판사의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태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판사가 만수를 봅니다. 피해자 박만수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만수는 일어섭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저는 73년을 살았습니다. 혼자 한과 공방을 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만수는 숨을 고릅니다. 사위를 믿었습니다. 딸을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날 이용했습니다.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제 재산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 살 날이 남았습니다. 제 존엄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앉으십시오. 만수는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대성이 손을 잡아줍니다. 따뜻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합니다.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입니다. 피고 김태연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으며 재산 편취를 시도한 것이 명백합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또한 피해자 박만수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3년간 일체 접촉을 금합니다. 태연이 주저앉습니다. 민지가 흐느낍니다. 만수는 눈을 감습니다. 끝났습니다. 진짜로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옵니다. 복도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대성이 어깨를 두드립니다. 잘했어. 응. 권 사장이 다가옵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되겠네요. 네. 돌아가야죠. 만수는 웃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지가 서 있습니다. 만수를 봅니다. 다가오려다 멈춥니다. 입을 벌렸다 닫습니다. 만수는 걸어갑니다. 천천히 민지에게로. 아빠. 민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만수는 멈춥니다.
딸을 봅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미안해요. 민지가 옵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번 천천히. 그리고 돌아섭니다. 대성과 함께 걸어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한 달 뒤 용인의 집입니다. 마당에 낙엽이 쌓여 있습니다. 만수는 빗자루를 듭니다. 천천히 쓸어냅니다. 은행나무가 서 있습니다. 여전히 늙었습니다. 하지만 든든합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대성입니다. 손에 떡을 들고 있습니다. 야, 혼자 쓸지 마.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운동이야. 운동은. 나이 생각해. 두 사람은 함께 낙엽을 쓸어냅니다.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편안합니다. 저녁 만수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여전히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내일 복지관에 가야 합니다. 바둑을 둬야 합니다. 만수는 일기를 펼칩니다. 재판에서 이겼다.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지만 괜찮다. 친구들이 있다. 삶은 계속된다.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는 창밖을 봅니다.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낙엽이 또 떨어집니다. 내일도 쓸어야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73년을 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삶을 지켜냈습니다. 만수는 웃습니다. 조용히 혼자. 그리고 불을 끕니다. 밤이 옵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만수는 일어날 것입니다. 낙엽을 쓸 것입니다. 친구를 만날 것입니다.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